안녕하세요, 타워월드입니다. 오늘도 파이 이야기 하기 앞서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지난 일주일 동안 지루한 횡보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모두 큰 변동 없이 약 2.7조 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3월에 있었던 암호화폐 관련 호재와 악재들 그리고 불확실성을 키우는 뉴스들을 제가 종합을 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호재와 조금 더 연관된 그런 기사들을 요약을 해보았고요. 미국 시간으로 3월 6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골자로 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백악관에서 열렸던 크립토 서밋에서 미국을 세계 비트코인의 초강대국이자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공식 선언을 하면서 역사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이러한 소식을 선반영한 상태였고요. 기대 이상의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망 매물이 출현하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셀던 뉴스였지만 우리가 이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번 발표는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며칠 전이었었죠. 3월 20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도 화상으로 출연을 해서 연설을 했고요. 여기서도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및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달러 지배력 강화 등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에도 시장이 기대하는 새로운 내용이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이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호재 뉴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기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과 취임 이후에 입장이 극적으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 우려가 존재했었는데, 이제 트럼프의 스탠스를 보면요, 꾸준히 암호화폐 지지 발언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친암호화폐 대통령으로서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다면은 3월 FOMC 발표에서 금리는 우리가 예상을 해왔던 대로 동결이 되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매파적 발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이것에 관한 시장의 공포는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3월의 호재였다라고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파월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악으로 걱정을 해왔던 우려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출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큰 손들이 비트코인을 빠르게 매도하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비트코인의 고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컸었는데요. 특히 지난 2월 한 달 동안에는 35억 달러 이상이 ETF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6일 동안의 이 실적을 보면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6일 연속 순유입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트코인 가격 상승 신호로 바로 해석을 하기엔 현재까지는 무리가 있겠지만은, 기관들이 판매가 아닌 다시 매집에 나섰다라는 점에서는 3월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이것을 하나의 호재 중 하나로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적으로 악재에 가까운 이슈들을 보자면요, 이 앞에 소개해드린 이 호재를 모두 덮어버릴 정도로 너무나 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 미국의 관세 전쟁이죠.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여러 국가와 관세 전쟁을 해 나가면서 서로 보복 관세를 매기는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연히 투자 자금들이 이 크립토와 같은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이 디지털금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지정학적 위기나 이런 글로벌 위기에서 사용이 될 만한 자산이라는 평가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상황에서는 이 비트코인조차 리스크가 큰 자산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만큼 알트코인들은 당연히 찬밥 신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또 하나의 악재 뉴스로는 이제는 너무 유명한 이슈가 되었지만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바이빗 거래소가 이 역대급의 이 해킹 사고를 당했습니다. 매우 큰 규모의 이더 해킹 사고를 당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큰 악재를 불러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사고가 2월 말에 터져나온 이슈였고요. 나름 규모가 있는 거래소였기 때문에 그나마 이 문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잘 막아왔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항상 그렇게 해왔듯이 표면적으로는 괜찮다, 전혀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왔지만, 알고 보면 내부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떠안고 있거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는 것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에 학습되어 왔던 이 크립토 투자자들이 한동안은 여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이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더리움이 13일 연속으로 이 현물 ETF가 자금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연속 유출을 막아내고 최근에는 유입으로 분위기를 바꾼 상태인데요. 이더리움은 기관에서 계속 팔아내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 강세장에서 이더의 가격을 보면 조금 끔찍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할 정도로 지금 이더의 가격이 크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기존의 강세장 패턴을 보면은 비트 시즌이 먼저 오고 나서 그 다음 알트 시즌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더가 먼저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이 알트 시즌 항상 포문을 열어왔었던 그런 패턴을 보여줘 왔는데요. 이번에는 이더가 지금 모든 악재가 지금 여기에 겹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번 이더리움의 부진이 이번 크립토 시장에도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이죠. 이 크립토퀀트 특히 주기영 대표가 이 현재 크립토 시장은 강세장이 끝이 났고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가격 조정이 지금 불가피한 상태다. 이런 분석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 주기영 대표의 분석이 매번 다르고 또 틀린 경우도 많기에 이 주기영 대표의 말을 우리가 곧이곧대로 들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이 크립토퀀트가 글로벌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온체인 분석 업체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는 사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그대로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즉 데이터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는 현 크립토 시장의 상황을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판단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채널 댓글을 또 제가 많이 읽어보면요. 또 파이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지 않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글을 써주고 있으시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파이 내부적인 이슈도 물론 존재하겠지만은 그것은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이 전체적인 날씨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현재 이 크립토 시장 날씨가 너무 좋지 않은 점도 있었다. 이것이 이 파이 가격에 70에서 80 그 이상의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파이 온체인 데이터나 파이 내부 소식, 파이 업데이트들도 꾸준히 우리가 팔로우업을 하고 체킹을 해야겠지만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장 전체 분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 3월에는 이 호재 뉴스와 악재 뉴스들이 지금 겹쳐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이 방향성을 명확하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나 크립토 전체 시총이 어중간한 차트를 그려 나가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파이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4시간봉 차트이고요. 전날 대비 6% 정도 하락을 하면서 1달러 라인이 다시 한번 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총 순위를 보면요.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11위에 랭크가 되어 있다가 현재는 22위까지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흡사한 시총을 가진 메이저 알트 대비 하락폭이 좀 더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크립토 전체 시총의 변화와 파이의 가격 변화를 비교를 한 것을 보면요. 좀 더 뚜렷하게 알 수 있는데 암호화폐 시총이 전체적으로 횡보를 하는 것에 반해서 파이는 2달러 지지라인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 후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미디어에서 이 파이 1달러 선 지지 아래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석글을 내놓고 있는지 한번 제가 서치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분석글은 이 바이낸스 거래소 상장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투자자들과 이 커뮤니티에 큰 실망 매물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 바이낸스가 파이 상장 투표를 시작을 하고 지속적으로 파이 관련 언급을 SNS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파이 커뮤니티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 미디어에서도 이에 관련해서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 14일 파이 투데이가 되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뉴스가 없었고요. 또 바이낸스 거래소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슈를 만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실망 매물이 있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 또 내부적으로 우리 커뮤니티 개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유를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현재 파이 노드가 아직도 업데이트 중이고요. 여전히 중앙화를 이루어가고 있고 바이낸스가 파이 자체 노드를 바로 실행할 수 없는 부분에서 바이낸스 상장이 미뤄진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미디어의 분석글을 보면은 이 파이 락업 해제 관련 소식들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4월부터 7월까지 락업 해제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7월에 정점에 이뤘을 때는 한 달에 약 2억 3천만 개 정도 파이 코인이 락업에서 해제가 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커뮤니티나 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이슈를 찾아보자면 코어팀의 경영 스타일과 이 소통의 부재,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이미 폐쇄형 메인넷일 때부터 수없이 언급이 돼 왔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쉽게도 오픈 네트워크 이후로도 아직까지 이 문제들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 예로 커뮤니티 개발자 렉스의 포스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코어 팀이 KYB를 통과한 다른 프로젝트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태계를 개방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파일을 팔아서 가치를 낮추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가요? 라고 하는 이제 글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리트윗을 한 것을 보면은 집토에 이 포스팅을 리트윗을 해왔는데 파이에게 KYB 신청을 해놓은 프로젝트 중 하나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준비를 완료를 해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토의 포스팅을 보면요. 이미 스텔라 머니그램과도 파트너십이 되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집토에서는 파이와 통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 왜 파이코어 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발표도 하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답답함을 토로하는 그런 포스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이 파이 가격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꽤 신뢰하는 계정 중 하나인데요. 이 파이체인몰 베트남 계정에서 최근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여기 대해서도 잠시 읽어봐 드리자면요. 파이 네트워크 4월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025년 2월 22일 파이 오픈 네트워크 이후에 일주일 만에 파이의 가치가 0.6달러에서 3달러로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3주 동안 특별한 긍정적인 소식이 없었고 동시에 상당한 양의 파이가 하루 평균 약 1,300만 개씩 언락이 되면서 가격이 3달러에서 0.8달러까지 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유통 공급량은 72억 개에서 67억 개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필수 검증 단계를 완료하지 않은 계정에서 파이를 롤백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락업된 파이 양은 약 50억 개 정도이고 실제 유통 공급량은 약 17억 개 정도에 지금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갑 비밀번호 분실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는 파이들과 200% 락업된 파이는 또 제외가 된 것이고 한편 거래소에서 풀린 파이 양은 약 3억에서 4억 개 정도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다. 또한 2025년 3월 24일부터 30일간의 파이 언락 통계를 보면 언락되는 파이 양이 하루 약 380만 개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정보를 종합을 해볼 때 게다가 파이코어 팀에서 파이 노드 및 생태계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았을 때는 파이의 새로운 성장 단계가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투자 조언은 아닙니다 라는 포스팅 글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파이 내부적으로 여러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조정이 들어온 것은 팩트가 맞지만 이 또한 조만간 반등을 할 여지는 있다. 이런 분석을 이 파이체인몰 베트남 계정에서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X 포스팅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을 보시면요. 이렇게 아시겠지만 강세장이 올 때마다 가끔 20% 또는 30% 이상도 조정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현재까지 올랐던 폭을 감안해보면 이 정도의 되돌림을 주는 현상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전에 100%, 200% 상승한 것은 잊어버리고 20%, 30%만 빠져도 비트코인은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이 시장에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포스팅이 되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보았고요. 하지만 파이에도 재밌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파이는 이제 막 시장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대량으로 매집한 사람들이 초기에 어느 정도 수익하는 단계를 아직 끝내지도 않은 상태이고 또 미디어에서는 아직 파이코인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은 단계입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거래소에 지금 상장이 되어서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파이 커뮤니티를 보면은 여기서 3달러와 1달러를 지금 사이를 오고 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조정이 왔을 때 파이코인은 이미 끝이 났다. 애초에 성공할 수 없는 프로젝트였다 등등 엄청난 실망과 비관론과 자학을 하는 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그림을 보자면요.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도 그렇지만은 역시나 파이 생태계에서도 큰 그림을 전혀 보지 못하고 일희일비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현재 우리 상황이 이렇다라는 포스팅을 제가 한번 제작을 해서 올렸습니다. 결국 파이도 암호화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단기 예측,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좀 참고 인내를 하고 이 시장을 길게 보면서 분석을 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강조해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